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1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대 증시 FOMC를 앞두고 그래도 상승 마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03%, 그리고 코스닥은 0.43%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는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금일 고가 기준으로는 1.84%, 즉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상승분을 거진 다 반납을 하고 강보합권에서 음봉세로 마감이 된 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나마 긍정적이었지만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죠. 이제 코스닥의 대표 주자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에코프로를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오후 중 낙폭이 보다 확대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1% 하락 마감한 점에 대해서 코스닥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내일 새벽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FOMC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죠. 사실 우리가 CME 패드워치 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자, 시장에서는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98%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FOMC에 보다 귀추가 몰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경기 상태에 대해서, 현재의 물가 지표들에 대해서 파월 파월 의장이 어떠한 스탠스를 드러내는지 여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가장 지난 마지막 FOMC에서 2023년 최종 금리를 5.60% 수준으로 전망을 했고, 2024년에는 5.10% 수준으로 전망을 했어요. 자, 근데 시장이 놀란 부분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2024년 원래 최종 금리는 4.50% 수준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가량 금리 인하를 시키겠다라고 시사를 했다면은 그게 절반으로 줄어든 거라서 시장이 많이 놀랐다라고 제가 수차례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입장을 내비칠지, 사실 이때와 똑같은 기조라고 한다면은 무언가가 크디 큰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스테리로 잡아야 되는 점 뭐가 있죠? 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0%입니다. 5.50%포인트예요. 자, 근데 파월 의장은 올해 최종금리를 5.60% 수준으로 전망을 한다는 거는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항상 CME 패드워치를 참고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2월 FOMC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73.9% 전망이 되고 있고, 시장은 당연스레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물가와 경기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5%를 막 돌파하는 등 그 근처에서 계속해서 시세들을 보이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뭐 긴축 효과가 계속 드러나고는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결국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파월 의장의 입장이 같을지 다를지 여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오늘 밤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일정이 FOMC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국 재무부가 국채 재발행 관련된 발표를 해요. 이제 국채 발행과 환매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부채 한도를 상향시킨 다음에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면은 이제 기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한 3천억 달러 가량 더욱더 우리가 미국 재무부가 차입을 시키겠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밝힌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채 발행을 예상보다 더욱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함께 시사가 되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국채 대란을 촉발한 적이 있었다 보니까 더욱더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국채 발행량과 국채 가격에 대해서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주목해서 말씀드렸죠.
어떠한 이슈든 간에 결국은 현재 가장 화두는 국채금리다. 국채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증시의 투자 여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에 대해서 변동폭이 좀 보일 수도 있는 이슈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좀 있겠다. 미국 국채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이길 원하는 국가이기도 하니까 수년간 계속해서 미국채 보유량을 줄여온 추세였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좀 기조가 다릅니다. 엔저 현상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미국채를 매도해서 이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거예요. 엔화로 환전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엔화의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 뭐 일본의 목적에 들어맞는 건 맞을 수 있지만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다. 공급은 드는데 수요는 준다. 또 아까 말씀드린 사태가 촉진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주목하면서 오늘 일정들 좀 확인을 하고 내일 국내 증시에 다가가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오전에 또 이제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